자, 이제 재미없는 왜 벌써 재미없다고? 재미없지만 정말 네, 너무너무 중요한. 중요한 건축 산업의 대전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금이 8기인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제가 사실은 이제 20년 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거의 전신인 선진화.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라는 데서 알죠. 건축기법을 만들어서 네. 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는 그게 이름이 너무 길긴 했지만 건설기술 건축문화 그러니까 네. 문화와 기술을 같이 다루면서 건축 산업을 제대로 다룰 수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년 뒤에 와서 보니까 이건 뭐 무슨 맨날 문화 얘기만 하고 앉았어. 아니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렇죠.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계속 들어오고 세상에는 좋은 일 하고 싸고 빨리 튼튼하게 짓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죠. 거의 다루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보통 건축 그러면 건설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 산업의 지금 70% 이상이 건축입니다. 네. 이제는 토목의 시대가 지나가고 건축의 시대고요. 다만 건축의 약 거의 8, 90%가 민간에서 예. 일어나요. 나머지 공공은 많지가 않거든요. 민간에서 일어나니까 말하자면 국토부에서는 이런 표현 쓰면 내깔겨 두는 거예요. 규제만 하려고 들고. 왜냐하면 이거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긴 게 뭐냐면 지금 정확하게 양극화가 돼 있어요. 예. 이쪽에 아주 고급 뭐 주상복합 큰 것들 이런 거 뭐 스마트 AI 뭐 이런 것들 하면데 네. 한쪽에는 동네 건축가 다세대 뭐 다가구 주택 요만 조그만 것들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고 이쪽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예. 지금 최근에 와서는 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체가 허리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건축 산업이라는 걸 하는 걸 정통법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다 국토부에도요. 제가 국토부의 건축 파트의 부서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예요? 여기 관심도 없고 부서 하는 거야.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안전 네. 있잖아. 맨날 안전. 아. 그다음에 법규. 법규. 아. 그 다음에 에너지. 녹색 에너지 인증, 그 다음에는 문화. 아.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도 산업이 없어. 그렇네. 내가 그 이론이 되냐. 그 다음에는 요새 엔지니어링 분야가 정말 일치월장 발전하고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관심 있어 하는데 그건 다 과기부 쪽으로 가 있어.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결을 시켜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TF 중에 건축 R&D 엔지니어링 파트, 네. 또 건축 산업 파트, 또 규제는 또 너무너무 옛날 거 가지고 맨날 누더기처럼 하가면서 하고 있어서 규제 리셋도 해야 되고 이런 TF를 가지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것도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공경현 법률가님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꼭 하셔야 하는 일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는 산업은 산업부가 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건축 산업은 국토교통부가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플랜트 분야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반 건축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동네 건축가들 일반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각각 개별 전투를 하느라고 지쳐가고 있거든요. 지쳐가지고. 진짜 이러다 고사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정책을 나서고 키우고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스마트 환경에서는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또 그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철폐해야 될 거고 필요한 거는 또 지원해 줘야 될 거고 특히나 AI나 로봇이나 이런 스마트 환경에 필요한 건축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그 토대를 국토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맨날 가져오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 그러면은 커다란 건물에 높다란 건물에 뭐 해가지고 연결돼서 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만한 도시에다가 자율주차 뭐 이런 거 자율 운행 이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냐고.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맨날 뭐 하면 첨단 기술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정말 깝깝한데 제가 특히 요즘에서는 제가 그래도 하나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AI 중에서도 피지컬 AI가 우리한테 많이 관련이 돼요. 네. 물론 그렇죠. 이제 네. BIM이라고 이제 모델링 건축 이제 컴퓨터로 모델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로봇 주차, 자율 주차가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 지하에 차 끌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헤매는 헤매죠. 자주식. 네. 이거를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없애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 지하를 저렇게 무작스럽게 안 파도 돼. 그러면 왜냐하면 지하 공사 밑에처럼 지금 막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공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야만의 짓을 안 해도 돼. 저는 왜냐하면은 삼풍백화점 때문에 이 트라우마에서는 지하에 주차를 끌고 들어갈 때 이 트라우마가 좀 생겨요. 무섭고 특히 여자들은 좀 이제 아무래도 안전에 신경도 쓰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로봇 주차 저기 자율주행. 자율주행 이거를 주차를 제대로만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주차장법을 굉장히 바꾸면서 우리 도시에서 이 솔직히 차 위주로 돼 있는 게 얼마나 그렇죠. 많습니까? 이거를 하면서 공사비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는 상당하게 뭐 시범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보편적인 것까지도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다만 만만치 않게 저쪽에 저기 주차장 관련되는 분들하고 싸우긴 해야 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 얘기를 할 때는 말도 안 됐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외국에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자동차를. 이제는 세계에 우리가 저기가 있으니까 국내에는 차 때문에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전보다 덜해졌어요. 그러면 도시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그 실증적으로 네. 그 자율주행 때문에 건물을 좀 연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율주행. 근데 국내 기술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 테슬라에 쓰는 옵티컬 카메라를 이용한 자율주행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도로의 센서들을 이용한 자율주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센서 쪽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도로에서는 잘 될 것 같은데 건물로 떡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답보 상태에 빠진 사이에 네. 이쪽에서는 차가 확 자율주행, 옵티컬 어널리시스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건축 산업은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 활용되는 데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활용되지 않는 건축 산업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건축 산업이 주로 국내 시장을 위주로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아까 양극화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위한 자재들. 맞아. 고급화. 그리고 폼 잡는 거. 이쪽은 거기서 나온 부산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작은 쪽은. 그러니까 좋은 퀄리티가 나오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적어도 동남아, 뭐 호주 정도까지,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경쟁을 해서 가격하고 성능으로 중국이 싸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품질 나쁘고. 그럼 이겨내야지 그거를. 네. 국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좀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 계속 국내만 아니, 그건 이게 어려워. 뭐냐면은 이제 유럽에서 건축 산업, 유럽도 솔직히 건축가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근데 어려워. 너무 어려워. 다만 유럽은 일단 시장이 커. 네. 자기네들이 여기서 안 되면 딴 데로 가서 해도 그렇죠,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또 피가 괜찮은 편이니까 뭐 조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맨날 요 안에서 머리 피 터지게 싸우는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살 깎아먹기 맨날 설계 경기나 하고 앉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좀 파헤쳐야 되는 이제 앞으로 타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특히 지금 그 기술 발전 중에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지금 안전이 굉장히 여태까지 우리 건축은 되게 습식이 너무 많았어요. 현장. 예, 예. 나 현장에서 물만 좀 없애라. 내가 맨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건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게 모듈라나 네. 뭐 OSC, 네. 옵사이즈 공장에서 제작했다가 네. 쌓는 거 네. 이런 거를
좀 이제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국내 건축계도 약간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이른바 그 새로운 건축 공장 제작 사업에도 건축가들이 뛰어들어야 돼요. 맞아요. 거기서 그걸 설계를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접합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뻐 보이고 더 싸게 보이고 더 튼튼하게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데 건축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도 앞으로 건축 산업을 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맞는 게요. 건축가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축에 쓰일 때 건축가 일반 기본 R&D 연구가 따로 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건축에 필요한 연구를 한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가 연구는 연구대로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실제 쓰이는 거는 쓰이지 않는 그런 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술 발전이 그렇게 갈 거면은 제도나 가격에 대한 지원이나 실제로 정책,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고려하는 지원을 같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뭐 국내에서 인증받으면 해외도 같이 나가주고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해주는데 이상하게 건축만 일선 현장의 분들은 이렇게 있고 R&D나 기술 과제는 또 따로 가고 있어서 국권위 차원에서도 그걸 연결하는 노력들이 아니 많아지고 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그 건축 관련 R&D의 5개의 단체를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데가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그거는 굉장히 큰데 네. 그거는 이제 과기처에 과기부에 속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거기에는 뭐 연구 단위가 달라. 뭐 조단위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맨날 원천 기술, 요소 기술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이래요. 달나라에 네. 기지 짓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건축 쪽에서.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그거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 동네에도 뭐가 좀 떨어져요. 아니 부속지가 좀 떨어지면은 단열이 좀 더 잘 되든가 누수에 좀 도움이 되든가 좀 더 오래 가는 게 되든가 아니면 태양광을 뭘 좀 하는 게 되든가 뭔가 부속지가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주 맨날 너무 기초적인 것만 한다 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투입을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실용적이지 않아.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건기연, 그 다음에 아울이라고 네, 알죠. 한국 건축도시공간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이것도 제가 설립했어요. 알죠. 네. 알죠. 네. 20년 전 설립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그 다음에 LH에 있는 연구원.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하여튼 간에 있어요. 뭐 한 5개가 연구원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일단은 우리 자신의 우리가 여러 분야가 있는 여러 분야의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어딘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자체에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없으니까 외국에 가서 뭐 조단위에 뭘 따와도 맨날 인건비 그렇죠. 팔아먹는 거야.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커미션이 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솔직히는 지금 이제 우리 건축가가 건축과 엔지니어링이 너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붙여내야 되고 뭐 등등해. 사실 엔지니어링을 잡아야 세상을 잡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엔지니어를 잡으면 기술을 잡으면 세상을 잡을 수 있어요. 여성이라고 하시는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 남자는 잡으면 안 우리의 되는 미래 세대 여러분. 남자는 어떡하지 자꾸도 제대로 못 썼잖아요. 아 근데 그거 말씀은 사실이에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국내에서 건축이 포지셔닝이 조금 제가 이렇게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예를 들면 국내에 이런 산업적이나 기술적으로 완전 뛰어난 게 자동차, 기차, 비행기. 거기에는 기초 기술, 원천 기술, 요소 기술, 패키지 기술까지 완벽해. 근데 그렇죠. 왜 건축엔 하나도 못 쓰는 거야 그거.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손잡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버스 손잡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PVC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네. 딱 잡으면 그리고 그립감도 여기 좋- 그러니까 여기 싹 여기 돼 그립감도 좋고 느낌이 좋아.
근데 우리나라 그 장애인용 이 핸들들 보면 예. 스테인레스로 돼 있거든요. 아, 차갑고 그래서 딱 손을 대는 순간 미끄러지고. 이걸 잡아야 돼.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가 현대자동차에 있어서 이런 얘기 했더라.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 우리 관심 없어요. 아니 근데 아무튼 전화를 해서 야 그거 좀 쓸 수 있게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어렵다. 왜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아니,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무튼 칸막이들이 있어요. 아 외국의 뭔가 저기 국내 회사이긴 로얄티, 한데 로얄티 이게 좀 줘야 어려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가 그거를 뭐 별로 반기질 않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히트펌프 우리 저 에어컨들 쓰잖아요. 버스용 에어컨은 굉장히 얇고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 보통 쓰면 회색으로 된 거 이렇게 서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버스 정도 면적이면 조그만 그 아파트 유닛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컨테이너 하우스 큰 그럼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걸 많이 쓸 수 있으면 건물이 되게 그 실외기들이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왜냐하면은 그 선박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서울공대 출신인데 MIT에도 같이 있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자기가 선박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걸 해서 저한테 와서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사귄 것 같은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박이라는 게 작은 거 안에다가 완벽하게 모든 그렇죠. 패키지를 네, 다 넣어야죠.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살고 또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안전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건축 쪽으로 들어와야 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우리가 좀 너무 약해. 그러니까 그래서 물새는- 요번에 하여튼 그거를 좀 해보려고. 그 물 새는 거는 배나 비행기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물도 안 새. 오래가 햇볕에 저거 하지도 않아. 아니 버스 한 대 스스로 에너지도 1억, 만들어. 1억 조금 넘어요. 버스 한 대가. 그러면은 건물이 가격이 같은 면적에 직접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주기는 어렵죠. 저는 건축 기술이 결국은 건축산업 선진화가 우리나라 전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칸막이를 좀 빼주는 역할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집을 하나 지으면 그럼요. 모든 산업에 있는 걸 다 경험하면서 이거를 종합을 아유, 하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근데 그건 비슷한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계셨던 분들은 그렇지. 지방에서는 전 부처가 다 있잖아요. 다 네. 연결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저는 여사 그게 거 봐. 얼마나 잘해. 국토부에 있는 사람하고 달라. 여기는 총합적으로 생각해. 네, 그러니까 그게 건축에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 맞아요. 산업을 다 아우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축에 필요한 기술 연구는 전 산업의 칸막이를 좀 깨서라도 할 수 있는 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바로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게 지금 이제 건축 산업의 새로운 대전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네. 이른바 업역 구분하는 이 관행을 이제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단번에 극복은 못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른바 맞아요. TQM이라고 그러는데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무슨 설계 따로 하고 개발자는 따로 있고 시행사 따로 있고 설계는 따로 하고 시공은 누가 하고 감리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관리 팔아먹고 관리 운영은 또 따로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왜냐하면 TQM이면 처음에 이 컨텐츠 기획부터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CM 전체로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관리하고 시공 책임 시공하고 그다음에 분양 임대 이것도 관리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임대 관리까지 하고 네. 건물 관리까지 하면서 전 사이클을 관리하는 이거를 솔직히 건축가들이 욕심이 많아 이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근데 지금은 다 칸막이로 돼 있어가지고 네. 왜냐면 맨날 건축가들이 불만을 여기는 게 왜 내가 설계한 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르게 짓고 이러느냐. 나는 백년가게 설계했는데 왜 그러냐. 맨날 이거 하는데 지금은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도 요새 젊은 건축가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조금만 이제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큰 거는 잘 못해요. 예, 예.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이거를 새로운 컨텐츠로 요새 트렌드에 맞는 네, 거를 네. 해서 자기네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스스로 뭐 이제 시공 관리는 다 하고 디자인 빌드도 다 해가지고 하는데 네. 이런 프랙티스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네.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네. 이런 업역
개방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래. 아니, 수긍을 근데, 잘해주셔서. 아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거는 이제 먹을 거에 영역 다툼이거든. 그런데 근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영역의 범주가 건축 산업이 훨씬 더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럼요, 사실 그럼요. 제가 이번 위원회에 참여한 이유도 그건데 그 먹을 게 있으니까 온 거야. 그럼요. 정말. 건축 바깥에서 요즘 건축 쪽을 만나고 싶어하는 니즈가 너무 큽니다. 맞아요. 이걸 간단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건축 하나 제대로 하려면 건축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도시계획이나 전반 앞뒤로 받쳐줘야 되잖아요. 코디네이터를 잘해.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싱가포르가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요. 네. 우리 데이터 하겠다. 센터 파산이다. 네. 왜냐하면 그 도시국가가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지을 그쵸. 데가 없는 거예요. 없을 뿐만 아니라 걔들 전기도 없어. 그렇죠. 물도 없어. 걔네들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5년 가까이 전 국민의 담론을 나누려고 일부러 국가에서 모라토리움이라는 강한 단어를 던진 거죠. 그랬는데 5년 동안 그 담론의 결과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싱가포르는 국가 1급 보안 자산에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를 옆 나라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건축도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AI의 서포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결국 건축에 대한 서포트가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수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가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걸 서포트할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공간에 조화롭게 녹여가고 또 미학적으로도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고 또 거기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그건 또 격리돼서 우리 거기 이용 못하는 공간 민주주의에도 안 맞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데이터 센터 만드는 사람 못 찾아요. 네. 맞아요. 건축에서 찾아줘야 되고 맞아요. 또 이 고맙습니다. 앞뒤로 해야 되거든요. 이해하시네. 맞아요. 먹을 게 많아요. 네. 먹을 게 많아. 거기다가 지금 박정호 이 교수님은 디자인 또 네. 이제 디자인 쪽에 먹을 게 많은 줄 알고 갔다가 보니까 디자인 연결을 하고 여기가 아닌가? 이상이 아니야. 이상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또 이쪽에 기웃거리는데 아니 먹을 거는 이쪽에 먹을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적절한 시기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저는 그동안 제일 큰 문제가 건축이 부동산에 가렸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거치면 건축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맞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저 종묘 앞에다가 이제 이걸 높이시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일본의 마루누치는 아,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높게 짓게 하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일본은 우리하고 개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먹고 튀는 부동산 개발이야. 예. 정말 왜냐면 분양하고 튀고 없죠. 분양하고 없죠. 튀고 네. 그다음에 이러는데 거기는요. 거기 마루누치가 그 미쓰비시라고 일본도 왜 탄탄한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자기네 네. 자회사가 있어요. 네. 부동산 운영 관리 개발하는. 계속 하죠. 네. 그런 데다가 딱 하나 잡고 예. 걔네들은 하나하나를 기획 컨텐츠부터 다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가 조화가 되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운영까지 맡겨요. 거기서 여기서 무슨 뭐 축제를 한다라든가 여기에 들어와야 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서울시든 우리가 여기저기에다 이번에 용산개발도 하는데 네. 이런 데 도입해야 되는 게 이게 다 TQM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책임감 있게. 왜냐면 이건 뭐냐면 50년이 지나도 내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는 먹고 개발해서 먹고 팔아먹고 먹고 튀는 거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운영을 해서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운영 수익을 어떻게 갖겠느냐 그러네요.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TQM 사업 쪽으로 이걸 넓혀주는 이게 지금 젊은 건축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업역을 넓히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산업법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이제 우리가 건설산업진흥법도 있고 건설기술진흥법도 있고 다 그러는데 대부분 토목 시대에 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근간이. 거기에 아주 그냥 공고해. 네. 뭐 하여튼 공고해. 카르텔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공룡 시대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공룡 시대에 우리가 개미들이 이제는 우리가 개미성을 지을 수 있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TQM 아주 창의적인 TQM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건축산업법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한마디씩 해주면 네. 제가요 위원장 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소속 위원장이니까 뭐가 대단한 줄 아는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뭐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앞에서 하는 척만 하고 가면은 싹 입 닦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힘 있어 보이는 김진애가 왔다고 넷 깔려두시면 안 됩니다. 참여해 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리는 마련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TF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모일 때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 부처를 꼭 넣어요. 거기다가 제가 연구 파트까지 집어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누가 써주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필요하면 용역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드린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앞에서 휘저으면서 대통령께는 이렇게 해야 안전도 보장됩니다. 젊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산업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그렇죠. 최고거든요. 최고죠. 이래야지 부가가치도 높아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며칠 전에도 우리가 젊은 건축인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아마 조금 놀라셨을까 제가 참여 안 하면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땠어요? 얘기해 주세요. 뭐 마지막 얘기들을 하라는 취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좀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저희 건축 산업은 증강가치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하는 게 좀 우스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얘는 뭐 장난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산업. 그러니까 영화 산업 비슷한 거예요. 감독들하고 저희가 활동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간민주주의는 저희도 저희지만 또 한국에서도 철학, 사회학, 정치학 하시는 분들 많이 좀 참여하셔서 같이 네. 손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하시는 분. 네, 인권. 네, 인권. 네네. 네, 공유하는- 저는 우리 네. 건축 산업을 아마 박정 교수님도 KDI에 계셨으니까 저도 KDI에 있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나 재정 투입할 때 건축만큼 국가 경제에서 고용 유발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분야가 없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건축에서의 여러 기술 변화는 우리 일상에서의 생활, 그다음에 주거 관련된 결국 시민의 행복 추구와도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어서 이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축 산업이 정말 이제는 서비스로 선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힘이 없어서 많이 도와주셔야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왜 힘이 없어지셨어요? 여기 같이 아니, 살은 앉아가지고. 안 빠지는데 힘은 없네요. 박정희. 예, 건축산업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저도 방황하다 일로 안착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예,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적과 아니, 꿀이 흐르다니. 그랬군요. 갑자기 적과 꿀이 흐르는 건축산업 그러니까 갑자기 막 희망이 섰습니다. 여러분 마침 다음 주일은 설날입니다. 진짜 적토마의 해가 시작이 되니까는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설날 보내시고요. 진짜 2026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업 2026. 아, 제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네네. 업 2026.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